모든 치과 치료의 기본이 되는 스케일링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들 중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스케일링의 횟수라든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다음에 스케일링은 뭐 보험이 그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그 연일에 보험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계셔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만 스케일링을 하면 되나 보다,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에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치료가 예전에 한 뭐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사이에 이제 치료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스케일링을 어떤 치료를 하면 스케일링을 서비스로 해준다거나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오히려 좋아지긴 한 건데, 1년에 한 번 정도의 스케일링은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가령 교정치료를 하는데 중간중간 저희가 스케일링을 해야 되거든요. 스케일링을 할 때 그거를 무료로 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환자 유인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1년에 스케일링은 1회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건 아니고요. 스케일링을 하시고 나셔서 중간중간 체크를 받으시다가 보면 치석이 안 쌓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거할 때는 부분 스케일링이라고 해서요, 부분 치석 제거술이라고 해서 그것도 의료보험 적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치주치료로 이완이 되기도 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케일링은 1년에 몇 번을 받는 게 제일 좋을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20대에서부터는 1년에 2번, 30대는 3번, 40대 이상은 4번 정도 치과 검진을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잇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치석이 잘 생기는 주기가 그 정도 시간대의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를 워낙에 안 하는 20대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워낙에 안 돼서 나는 잇몸이 안 좋아 이런 분들은 그냥 4번 받으세요. 4번 받으시면 중간중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스케일링을 하시게 되면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요. 예전에는 나 스케일링을 하고 났더니 이빨이 너무 시려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스케일링을 너무 세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이빨이 시린 경우는 뭐냐면,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이빨이 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울트라소닉으로 치아를 때려서 치석들을 끌고내니까 아무래도 충격이 가겠죠.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뭐 치아에 금이 간다거나 뭐 이빨에 손상이 간다거나 이 정도의 충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린 게 아닌가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불만을 얘기를 하시죠. 뭐 스케일링을 너무 세게 했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스케일링을 하고 났더니 치아에 금이 갔다. 근데요, 원래 치아에는요 생활금이라 그래서 범랑질에 국한되어 있는 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씹어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를 꽈물고 자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금들이 더 많고요. 옛날 도자기들 생각해보면 고려청자 이런 거 뵙자 보면 표면이 금이 짜글짜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부까지 돼서 그게
뭐 외부랑 내부랑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생활금이라 그래서 겉에 이렇게 금이 보이는 건데, 그게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어떻게 비춰보면 보이기도 하고 자세히 안 보면 또 안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고 나서 뭐 금을 발견을 했다 이래갖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에 금이 간다거나 치아가 부서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전에는 치아 스케일링을 했더니 치아가 부서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냐면 충치가 발생되었던 치아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했던 치아들 주변으로요, 치질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부서져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멀쩡한 치아가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가 부서졌다, 이거는 발생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케일링을 하고 났더니 나는 잇몸에 구멍이 없었는데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이빨하고 이빨 사이에 구멍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그건 간혹 있거든요. 교정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거는요, 원래 그 구멍을요 치석이 꽉 막고 있다가, 그 치석이 꽉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잇몸뼈를, 그쪽이 산성화돼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잇몸뼈를 계속 낮추거든요. 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더 커지는데 거길 또 치석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빼드렸더니 거기에 구멍이 났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간 지나면 다시 구멍 없어진다고 말씀드려요. 왜? 치석이 다시 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했더니 치아에 구멍 나는 경우는 원래 있던 치석을 제거하고 하게 되면 그쪽에 원래 구멍이 생겨 있던 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면 치석을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치석이 뭐냐, 우리 음식이나 뭐 침이나 이런데 섞여 있는 모기질 있잖아요. 모기질들이 치아에 붙어 있는 플라그를 통해서 껴붙어서 그게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는 거를 치석이라고 하잖아요. 치석이 플라그 상태에서는 이게 잇몸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치석 상태에서는 양치기로는 웬만하면 제거가 안 됩니다. 치석으로도 제거가 안 되고요. 아무리 본인이 뭐 치실을 잘 쓰거나 열심히 쓴다고 하더라도 치석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우리 몸에서, 우리 구강 내에서 치석이 제일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냐면 혀 아래, 그러니까 아랫이빨, 앞니이빨의 안쪽에 잘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리 몸에는 침샘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설하선, 이하선, 박하선. 근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침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리고 자는 동안에 침이 혀 밑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때 제가 양치질 열심히 하고 워터픽 잘 쓰고, 그러니까 구강세정기 잘 쓰고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플라그를 없애기 위해서로. 왜? 자는 동안에 침에서 나오는 그 모기질들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혹은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플라그가 있으면 그게 잘 달라붙어요. 플라그가 일종의 녹말가루 같은 거거든요. 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하고 구강세정기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나 이 설하선, 그러니까 혀 밑에 있는 데서 나오는 이 침샘에는요 또 무기질 농도가 또 되게 높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치석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